내란 동조 세력들이 어떤 판단을 잘못한 거냐면 김건희 특검법에 부결 투표를 한 다음에 나가버렸어요. 그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주는 충격의 여파를 아마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끝난 겁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의 반헌법적 권력 탈취 시도가 결국 스스로의 뚜껑을 날리는 꼴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사실상의 한동훈발 2차 내란이 반영된 첫 여론조사가 떴는데 한마디로 한동훈은 황교안의 길을 가게 됐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과도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자 꿀맛 여론조사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필 의뢰로 지난 8일 하루 동안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려 52.4%를 기록했고 한동훈은 9.8%로 그야말로 개폭망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정도 압도적 지지율이 나온 만큼 세부 수치가 그야말로 파괴적 수준인데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올킬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TK에서도 44.8%의 지지율을 기록해 보수의 성지 TK마저 거진 과반에 근접한 지지율을 기록했고 10대부터 60대 연령대까지 전부 과반을 기록한 것은 물론 그간 죽어도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70대 이상층에서마저 39.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동훈의 경우 10대부터 50대까지 전부 한 자릿대 지지율만 나왔고 그나마 60대에서 12.4%, 70대 이상층에서 16.6%로 간신히 1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범진보, 범보수로 확장해서 보면 더욱 충격적인데 범진보 후보의 지지율 총합은 무려 64.9%고 범보수 후보 지지율 총합은 21.4%로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개인 대 범보수로 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조를 보고 2주 전쯤 나왔던 신동아 기사가 생각났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한동훈이 황교안화 돼간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취지는 한동훈이 자신의 대선 지지율 최저점 11%를 밑돌면 회복 불능의 황교안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인데 즉 기사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은 회복 불능의 황교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한동훈이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한데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꼬시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합니다. 예컨대 한동훈이 사실상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복사판인 만큼 한동훈 스스로 더 이상 대선에서 희망이 없다는 걸 감지하고 더더욱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권력이양에 집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그런 죽을 꾀에 집착한다면 한동훈의 미래는 황교안은커녕 윤석열의 깜빵 동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저기는 이제 막부 선언 같은 거예요. 한동훈 막부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 같은 거거든 저게. 이거는 헌법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저 사람들 무슨 얘기를 못하냐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의 성격이 뭐냐 이거야.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심지어 오늘 그 얘기를 했죠 한동훈이. 그럼 그거 뭡니까? 그건 내란입니다. 그걸 규정을 못해. 왜냐하면 그걸 규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탄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그 계엄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왕좌왕하면서 헌법적인 가치에 기반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 막부는 뭐가 되냐면 지금 위헌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한테서 일부 권력을 위헌적으로 위임받아서 위헌적인 정당의 대표가 위헌적으로 권력 행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럼 뭡니까? 위헌 정당이에요. 위헌 정당. 그 자체로 반란 동조 세력이고 공범이에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지들이. 그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침 현재 헌법학자들이 한동훈식 권력이양론이 사실상 12.8 궁정 쿠데타, 즉 추가 내란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이 단순히 차기 대권이나 정치 행보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추가 내란죄로 깜빵에 가게 될 것을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참에 윤석열 김건희와 한몸이나 다름없는 한동훈도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 속의 탄핵 가결에 최대한 힘쓰는 것도 힘쓰는 거지만 앞서 말했듯 궁지에 몰린 한동훈의 추가 내란 획책을 박살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힘이란 반헌법 내란 정당을 역사 속에서 삭제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범죄 집단 국민의힘이 삭제되어야만 삭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최악의 결정, 저 내란 동조 세력들이 어떤 판단을 잘못한 거냐면 김건희 특검법에 부결 투표를 한 다음에 나가버렸어요. 그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주는 충격의 여파를 아마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박근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그 시각 청각적 이미지가 그 뒤에 한국 정치 역사의 판도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안철수만 혼자 앉아있고 나머지 의석이 전체적으로 비어버린 상황,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가서 본회의장을 떠난 인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국회 회의록에 남기는 장면, 이런 네. 것들이 다 정치적 이미지고 곧 메시지거든요. 그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끝난 겁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오판을 했다, 내가 내란 동조자의 한 사람이 되는 걸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습 국면은 이미 그날 끝난 거예요. 네.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남을 거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어떤 정치적 상황, 수사적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국민 여론을 움직일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정부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 그 내란의 주축 2명이 서가지고 나란히 기자회견을 한다. 저는 이 이미지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니네가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오늘 그 현장에서도 내란이라든지 뭐 반란이라든지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한덕수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여당하고 협조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저께 윤석열이 했던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저 새끼는 공범이에요.